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자켓쇼 임병영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자켓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더위에는 나무그늘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혔던 선조들의 풍류 어린 그런 비서법이 떠오릅니다.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미니 선풍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 흔한 광경이 되어버렸죠. 이런 더위도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는 수요일까지 36도를 넘어서는 폭염, 열대야가 이어질 것이란 예보입니다. 오늘 서울지방 낮 최고 기온은 35도에서 36도 가까이 될 거라는 그런 예보입니다. 물 자주 드시고 한낮에 장시간 외출은 피해야겠습니다. 뉴스자켓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소상공인의 75%가량이 내년 최저임금 감당 못한다는 그런 주제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4명 중 3명은 내년에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토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경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원 감축이라든가 가격 인상 등을 고려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영세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 올해보다 10.9% 인상된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한 응답자 비율이 74.7%로 집계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시키고 또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인상 이의 신청 제기,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 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영위기의 원인으로 내수 판매 부진 무려 61.1%를 이렇게 꼽았는데요. 내수 악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악재가 겹쳐진 결과입니다.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대응 방안으로는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직원 감축이란 응답이 53%를 넘어섰습니다. 이어서 메뉴 개발 비용 절감 등 시장 친화 노력, 가격 인상, 근로시간 단축, 또 사업 포기, 고려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질 명목임금이 올라야지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는 것은 역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돌출되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뉴스자켓쇼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해찬 당대표 출마 선언 최대 변수 이런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8.25 전국대의원대회 전당대회를 한 달에 앞두고 막판 경쟁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퍼즐이자 변수로 꼽혔던 이해찬 의원이 장구 끝에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의원은 당대표 후보 등록 첫날인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튼튼하게 뒷받침하겠다면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재집권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강조와 함께 유능하고 강한 리더십으로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 강력한 리더십, 유연한 협상력, 그리고 최고의 협치로 일 잘하는 여당, 성과 있는 국회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말은 참 좋은 얘기입니다. 강력한 리더십, 유연한 협상력, 그리고 최고의 협치. 이런 공약이 정말 당선된 이후에도 여야 간에 물 흐르듯한 협상력, 협치가 잘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방송하면서도 드네요. 이 의원의 출마 여부는 민주당 전당대회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아닐 수 없죠.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한 정치 원로인데다 현재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은 친노 또 친문 진영의 좌장이기 때문입니다. 친문 성향의 한 재선 의원은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후보 중에서는 이해찬 의원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본다면서 경륜과 안정감으로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임에 틀림없다는 주변의 얘기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출마에 나선 후보는 현재 8명이고 이 중 4명이 친문 인사입니다. 뉴스착쇼 세 번째 순서입니다. KTX 해고 여승무원 180명 복직돼. 참 얼마만 일입니까? 코레일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이다가 2006년 정리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코레일 정규직으로 채용될 길이 12년 만에 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채용 분야가 당초 요구했던 승무원 업무가 아닌 영무직인데다 현재 자유회사에서 근무하는 승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코레일과 전국철도 노조가 공개한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합의서에 따르면 해고 여승무원 가운데 특별 경력 채용 6급 사무 영업직 대상은 2006년 옛 한국철도유통에서 정리 해고되고 코레일 자회사에서 취업한 경력이 없고 1, 2, 3, 4차 그러니까 2008년, 9년, 11년, 12년 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까지 모두 참여한 사람들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조건을 적용하면 애초 정리해고된 280명 가운데 180명 정도가 채용 대상입니다. 이들 중 입사를 원하는 해고 승무원은 2개월가량의 인턴 과정과 채용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실제 채용은 내년 중에 이루어질 예정인데 1차에 33명, 2차 80명, 그리고 3차에 나머지 희망 인원을 뽑게 됩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당사자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노사 합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문제가 여러 가지 좀 예리한 문제도 있지만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12년 동안 겪었을 이분들의 고뇌, 고초, 스트레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 액션 네 번째 순서입니다. 박 전 대통령 1심 종결 징역 32년 이런 주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34억 5천만 원을 상납받아서 원래 용도와 달리 썼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고 손실 이런 혐의죠. 앞서 국정농단 혐의 사건의 1심 선고 형량 24년까지 합하면 총 3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셈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36억 5천만 원은 뇌물은 아니지만은 이 중 34억 5천만 원은 국고 손실 등에 해당한다고 유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방첩 업무 등에 쓰게 되어 있는 국정원 특활비를 특수활동비죠. 국정원 특활비를 상관없는 곳에 썼다는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뇌물 혐의 무죄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입니다.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제목을 통해 짚어볼 수 있는 헤드라인 뉴스죠. 먼저 폭염에 다급해진 정부, 원전 재가동. 네, 지금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 고갈 시계 3, 4년 더 빨라집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꽤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던 국민연금이 최근 지도부 상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따라서 흑자는 고사하고 적자에 지금 빠져드는 상태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월급만 줄어 약자에게 가혹한 주 52시간. 네 번째,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경기지수 한국만 13개월째 하락. 다음은 온열 환자, 무직, 농어민 최다. 폭염은 약한 고리를 덮친다. 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 폭염 속의 배려가 좀 더 실제적으로 많이 챙겨져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 일주일 만에 배추 26%, 쇠고기 18% 급등, 폭염의 식탁 물가 비상, 끝으로 청와대죠. 북석탄 선박, 국내 입항 알고도 4개월 뭉갰다. 남북한 해빙 무드 속에서 정부 당국자의 고민도 컸겠지만은 유엔 제재에 대한 우리가 한국이 지금 위반한 사항이 좀 드러나고 있죠. 이어서 뉴스 아키쇼 5번째 순서 시의 언덕길 쉬어가는 비해지 코너입니다. 오늘은 무산 스님의 아득한 성자란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산 스님은 송명이 조오현 시인이죠. 하루라는 오늘,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 뜨는 해도 다 보고 지는 해도 다 보았다고, 더 이상 더 볼 것 없다고, 알 까고 죽은 하루살이 때, 죽을 때가 되었는데도 나는 살아있지만은 그 어느 날, 그 하루도 산 것 같지 않고 보면은 1000년을 산다고 해도 성자는 아득한 하루살이 때. 네. 조오현 무산 큰 스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교계의 원로 시인인데 하루살이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대비를 했습니다. 하루살이라는 벌레는 과연 24시간을 살까요? 24시간이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24시간을 넘어선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산 스님은 가치 있는 삶이 뭔가, 긴 삶과 짧은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이 하루살이 때를 보면서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그 뜻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쉬어간 페이지 오늘은 무산 스님의 아득한 성자란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청년 미술인 최대 축제 아시아프 24일 열려, 이런 주제입니다. 젊은 미술인들의 최대 축제인 2018 아시아프 앤드 히든 아티스트 페스티벌이 내일부터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립니다. 조선일보사와 서울디자인재단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아시아 국적의 대학원생, 또 35살 이하 젊은 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아시아프와 만 36살 이상의 숨겨진 미술계 고수를 발견하기 위한 히든 아티스트 부문으로 나눠 진행이 됩니다. 이번 축제에는 총 500명 작가의 작품 1,500점이 전시 또 판매가 됩니다. 작년에 처음 선보여서 완판 기록을 세운 10만원 소품전이 올해도 진행돼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시 기간은 내일부터 8월 19일까지고 장소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배움터 디자인 둘레길입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고 내일은 개막식 관계로 오후 4시 30분 입장이 마감된다고 합니다.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재산세는 꼭 카드로 긁으세요. 이런 주제입니다. 집 있는 사람에게 목돈이 나가는 재산의 달 7월입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대폭 올라서 재산세 부담이 한층 커진 집주인은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를 활용하면 부담도 줄이면서 소소한 혜택도 챙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세와 달리 재산세는 카드 납부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죠. 우선 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카드사별로 보통 2개월에서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KB국민카드는 이달 말까지 신용카드로 50만 원 이상 재산세를 낸 소비자에게 만원, 100만 원 이상 납부하면 2만 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준다고 합니다. NH농협 등 일부 카드사는 휴면 고객에 한해서 20만 원 이상 세금을 납부하면 2만 원 상품권 같은 티켓 행사도 펼치고 있고, 또 신한 체크카드 사용자는 이달 말까지 재산세를 납부하면 합산 금액의 0.15%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체크카드도 지방세 납부액의 0.2%를 캐시백, 그러니까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하네요. 네, 뉴스자키쇼 이제 마무리 순서입니다. 네,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말을 더 들어주기를 바라고 상대 의견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더 염두에 더 준다는 그런 주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항상 성숙되지 못한 큰 소리가 판을 치고 겸허함보다는 교만과 갑질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자신의 주장을 더 상대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 시의 언덕길에 소개한 모산 스님은 끊임없이 어리석고 탐구하라는 말을 즐겨 썼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 말은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대 졸업식에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입적을 하셨지만은 늘 자신을 실패한 중 낙성이라고 겸허한 삶을 살았던 모산 스님의 가르침이 떠오릅니다. 뉴스자키쇼. 이번 수요일과 금요일은 쉬고 다음 달 월요일 좀 더 다져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프리존 뉴스자키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